자, 배열과 클래스에 대한 요약 설명입니다. 먼저 이제 배열입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면 실제 변수에 여러 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예제에 나와 있는데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정의를 하면서 앞에 int하고 대괄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 여러 개 방을 만드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방마다 들어가는 타입은 정수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열 선언을 할 때는 실제 길이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길이를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류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이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배열 선언을 하면서 실제 그 배열의 방 개수, 즉 배열의 길이는 정의하지 않고 값 목록 형태대로 저장을 하면서 자동으로 그 배열의 길이, 즉 방 개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 int 타입으로 배열을 정의를 하고 타입을 정의하고 스코어스라고 배열 변수명을 정의한 다음에 이퀄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한 다음에 값, 각, 형태대로 정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10, 20, 30이라는 값이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면서 배열의 길이, 즉 방개수가 3개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배열의 길이를 직접, 즉 방의 개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각각 배열의 항목 단위로 값을 저장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이 int 타입으로 배열인 스코어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new라고 하면서 실제 객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만드는 객체가 뭐냐면 배열을 만드는 것이고, 그 배열 안에 들어가는 배열의 방 개수, 즉 배열의 길이는 3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결과적으로 방이 3개 있는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배열 각각 방마다 어떤 값을 집어넣거나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대괄호 붙이고 여기다가 배열에 들어가는 인덱스 0, 1, 2 순으로 이렇게 배열 인덱스를 붙이면서 여기다 각각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값이 들어간 결과 자체는 이 위에 있는 요거하고 동일하게 배열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배열 집어넣은 다음에 실제 배열 변수점 length라고 하는 이 필드에는 실제 여기 들어간 그 방의 개수, 즉 배열의 길이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보다 작을 때까지, 즉 0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반복을 돌면서 꺼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괄호 2개를 붙여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 우리가 값 목록 형태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자동으로 행과 열을 자동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2차원 배열 타입으로 스코어스 정의를 한 다음에 값 목록 형태대로 중괄호 안에 다시 또 중괄호를 집어넣어서 정의를 하면 요것은 이제 0번째 행, 그 다음에 인덱스 첫 번째 행, 1번째 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배열 선언하면서 실제 배열의 행과 열을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배열의 항목 단위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예제 보면 new에서 int 타입으로 대문자 2개를 붙이면서 행은 2개고 열은 3개짜리의 2차원 배열인 객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스코어스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앞에 타입은 int 타입인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들어가는 그 항목별로 값을 집어넣는 방법 자체는 여기 대괄호 2개를 붙이면서 첫 번째는 행, 두 번째는 열에 대한 인덱스 번호를 붙이게 되면 그대로 값을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값을 꺼내올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부분이나 동일한 배열이 생성되고 되면서 값이 저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실제 행에 들어가 있는 방해 개수, 즉 행에 대한 길이는 score.length라고 하는 곳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행의 열의 개수, 그죠? 열의 개수는 스코어 대괄호 i라고 붙이는 행의 인덱스.length라고 하는 곳에 해당되는 그 행의 열의 개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는 우선 이제 우리 명명 규칙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영문자, 대소문자로 구분이 되고 명사형이고 단어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 단어가 있는 경우에 하여튼 첫 번째 글자는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된다라는 게 클래스의 명명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언과 동시에 이제 객체 생성하는 것은 앞에 클래스 명을 써주고요. 즉, 이건 클래스 타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명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자동으로 우리 이클립스에서 컨트롤 탭을 딱 눌렀을 때, 이 클래스 타입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대문자가 변수명으로 들어올 때는 소문자로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주고 equal new하고 클래스명 그 다음에 갈로를 붙이면 객체 하나가 생성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보였지만 이것은 결국 해당되는 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멤버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객체의 데이터 저장용으로 만드는 필드. 자,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생성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new student라고 하고 가로 열고 닫고가 요 생성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게 되는 생성자. 그 다음에 객체의 동작을 하게 되는 실제 뭐 주로 실행하는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 로직에 대한 코드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 블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클래스의 구성 멤버이고 이제 많이 사용되는 빈도수로 따지면 첫 번째가 메소드, 두 번째가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성 멤버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필드를 한번 보면 우선 필드에 대한 명명 규칙은 우리가 변수하고 동일합니다. 변수하고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필드 선언 및 값 저장하는 것도 방식, 문법 자체가 변수랑 또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드 사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클래스 내부와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때와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클래스 내부에서 쓸 때는 마치 우리 그 변수에서 쓰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그 블록 안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중괄호를 벗어나면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죠. 하지만 필드는 메소드 바깥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메소드에서나 마치 내가 정의한 변수인 것처럼 막 쓸 수 있는 부분이 필드와 변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필드를 다른 클래스에서 이 필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예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카 example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카라고 하는 클래스의 필드는 speed와 company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 여기 있는 speed나
컴퍼니라고 하는 필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생성된 그 객체에 대한 주소를 카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소문자로 되어 있는 카라는 클래스 변수에다가 주소를 지정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클래스 변수점 필드명 이렇게 사용을 바로 해주면 실제 거기에다가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카 이그젬플에서 정의한 변수에다가 바로 또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클래스의 구성 멤버인 생성자는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 생성자와 개발자가 직접 선언하는 생성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는 그냥 클래스 이름에 갈로하고 그냥 실행하지 않는 이 실행 블록인 중괄호 붙이면 바로 이게 기본 생성자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따로 코딩을 하지 않아도 컴파일 할 때 기본 생성자는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제 뭐 이 생성자에다가 뭔가 매개 변수를 넘겨서 우리가 좀 필드에다 값을 저장한다든지 또는 먼저 실행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생성자를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생성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매개 변수를 더 넘겨줘서 이 실행 블록 안에서 뭔가 제어를 하는 코딩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멤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빈도수가 높은 메서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메서드는 일단 영문자로 대소문자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보면 여기 get student info 여기 보면 앞에 첫 번째 글자인 get은 다 소문자죠. 자, 여기 뒤에도 set speed의 set도 다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들은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 동사형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어는 get이나 set이나 insert, update, delete, add, select, request, response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메소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메소드 실행한 다음에 실제 리턴해주는, 즉 결과값을 넘겨줘야 되죠. 그때 값의 타입인데 변수나 필드 타입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만일 리턴해주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턴 타입을 void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 내에서 쓰이는 리턴문이 존재를 하는데, 리턴문은 보통 리턴하고 실제 리턴을 해야 될 변수나 필드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에 수식 형태대로 만들어줘도 자동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메서드의 선언인데, 메서드 선언은 좀 우리가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예제로 하나 보자면 파워온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여기 실행 코드가 들어갈 때 앞에 리턴 타입이 없다면 void라고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만일 또 매개 변수 int x와 int y를 받아서 뭔가 계산을 해주는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면 계산 결과를 리턴해 줄 때 그 결과값의 타입은 int, 즉 정수라고 하는 부분이 정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메소드를 이제 우리가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외부, 즉 다른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제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내부의 메소드가 플러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실제 int x와 int y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뭔가 덧셈을 해주는 이런 메소드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은 뭐 더블로 리턴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실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맞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리턴 타입이 int인 플러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다른 메서드에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request cal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캐릭터 타입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 하나 받고 int 타입으로 a와 int b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자, 내부에서 이제 결과값 리턴해 주기 위해서 int 타입으로 result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가 만약 플러스라면 여기 위에 선언해 준 플러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매개 변수로 받은 a와 b를 매개 변수로 다시 해서 호출을 하고 그 결과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서 그것을 리턴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하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쓰는 방법을 또 하나 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클래스 외부에서 불러지는 것은 calculate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 예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calculate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request calc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car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클래스 변수로 선언해서 걔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점 request calc라고 하면 지금 요걸 의미하겠죠. 요거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플러스와 1과 3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매개 변수로 넘겨서 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int 타입의 result로 결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스턴스 멤버와 정적 멤버에 대한 또 개념이 있어요. 자, 인스턴스 멤버라고 얘기를 하면 객체, 즉 우리 new에서 만드는 객체, 즉 인스턴스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했어요. 요거 단위로 존재하게 되는 필드와 메서드입니다. 즉 그래서 이 인스턴스 멤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 개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객체를 막 각각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객체마다 존재하게 되는 필드와 메서드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this.field명이나 아니면 this.method명을 쓰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굉장히 그 사용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 여기 바로 이제 예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 클래스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여기에 필드로 스트링 타입으로 모델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이제 요 set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때 넘어오는 매개 변수로 스트링 타입으로 모델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 명을 붙여서 넘겼으면 자, 여기 this.model equal 모델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모델은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이고요. 그 다음에 this.model이라고 하면 this가 이제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 모델이니까 즉 결국 카 클래스 내에서 선언되어 있는 요 스트링 타입의 모델인 필드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을 필드 값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필드명이나 그 다음에 일반 변수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명 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보통 넘어오는 매개 변수나 필드명이나 동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넘어온 매개 변수명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 클래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된 필드명인지 이런 부분의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dis.필드명을 주어 dis.필드명 형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적 멤버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자, 클래스 단위로 존재하는 필드나 메서드를 얘기를 해요. 즉, 클래스 단위로 존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정적 멤버에 대한 부분인 필드와 메서드를 정의할 때는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만 붙여주면 이것은 정적 필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적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는 요 필드나 요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해당되는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한 클래스에 대해서 new라고 객체 생성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정적 필드나 정적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